네, 안녕하세요. 365 경희성심한의원 최홍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20대 두드러기 환자의 한약을 써보려고 합니다. 이 환자는 두드러기 중에서도 컬린성 두드러기라고 하는 열과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특이한 두드러기 환자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약을 지금 바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항이라고 하는 약재는 땀을 내므로써 체표에 열을 좀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이어트 한약에도 많이 들어가는 약재고요. 우리 몸에 부족한 진액이나 체수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항을 사용할 때 피부가 건조해지고 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목적으로 맹문동을 넣었습니다. 반하를 먹으면 나한테 반하나? 하는 개그가 떠오르지만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진피라고 하는 약재입니다. 진피는 귤 껍질을 말린 거고요. 저는 약방의 감초보다 약방의 진피가 더 맞는 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대부분 스트레스로 인해서 체내 순환이 잘 안 돼서 생기는 질환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약재에는 진피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약을 보자기에 넣고 일부 약은 따로 담은 다음에 환자들한테 사진을 찍어 보내드리고 다시 보자기에 합칩니다. 지금까지 맹문동 이후에 넣은 반하, 진피, 복령 3가지 약재들은 우리 몸의 열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자 넣은 약재들입니다. 특히 콜린성 두드러기라는 질환은 어느 한쪽에 열이 쌓이거나 또는 한 군데가 차거나 해서 잘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체내 순환을 돕기 위해서 쓰는 약재들이 앞서서 들어갔습니다. 아출은 성미가 따뜻하고 우리 몸의 어혈을 깨트려주고 장에 있는 통증을 진통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속이 차고 변도 좀 무른 편이시고 처음에 콜린성 두드러기가 생기게 된 원인이 술을 너무 과도하게 먹고 나서 찬 곳에서 잔 다음에 이제 생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넣는 약재입니다. 호박도 장 건강 상태가 떨어져서 배에 가스가 많이 차고 하시기 때문에 장 운동의 움직임을 좀 개선해주기 위해서 넣은 약재입니다. 다음에 넣을 약재는 죽여입니다. 이게 죽여의 죽자가 대나무 죽자인데 이 대나무 안쪽을 이렇게 칼로 긁으면 줄기 안쪽이 이렇게 껍질처럼 벗겨져 나오는데 그걸 말린 것이 죽여입니다. 대나무는 성질이 좀 담담하고 심장의 열을 꺼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무엇보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환자분들한테 열을 꺼주고 신물을 좀 내려주기 위해서 저희 한의원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실입니다. 지실은 우울증을 치료해주는 기본 약재 중에 하나인데 몸에 기가 소통되지 않고 뭔가 꽉 막힌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물체된 증상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같이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넣을 약재들은 생강과 대조와 감초입니다. 한약에서는 군신 자사의 목적으로 약재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데 군약은 그 한약의 치료 방향의 메인이 되는 약이고 신은 군 다음으로 이제 메인이 되는 약입니다. 좌사에 해당하는 약은 군신에 해당하는 약의 약효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좀 줄여주고 다른 여러 가지의 약재들이 들어가는 것이 좀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조화시켜주는 성질의 약들이 좌사에 해당하는 약입니다. 지금 넣을 생강, 대조, 감초는 기존에 들어가 있는 약재들이 좀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넣는 겁니다. 소분시켜 놓은 생강입니다. 마지막으로 녹용을 부숴서 넣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러시아산 풍고를 이제 처방을 받으셨기 때문에 녹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한테서 녹용이 들어가는 주된 목적은 두드러기라는 질환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면역질환이기 때문에 두드러기를 치료하는 목적으로 녹용을 처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얗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이렇게 기름이 많이 함유된 부분에는 오히려 끝부위임에도 불구하고 하얀색을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위를 기름 봉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굴 중에서도 제일 비싼 부위죠. 저 부위만 따로 떼서도 팔긴 하는데 요즘 가격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올라갑니다. 약재들을 이제 싹 다 여기 넣겠습니다. 한 번에 다 부으면 짜잔! 이 환자의 후하 약재를 이어서 싸도록 하겠습니다. 후하 약재라는 것은 약을 끓일 때 뒤늦게 넣는 약재를 후하 약재라고 하고, 약재를 처음부터 다 넣고 끓이지 않고 뒤에 넣는 약재들의 경우에는 향이 많이 나는 방향성 약재인 경우가 많습니다. 향 자체가 갖고 있는 약효가 있기 때문에 탕전을 오랫동안 뜨거운 온도에서 장시간 하면 그 성분이 다 휘발되고 효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약재들은 탕전이 끝나기 30분 전 단기간에 탕전을 하는 게 후하 약재의 특징입니다. 곽향, 목향, 사인 이렇게 세 가지 약재가 들어갈 겁니다. 후하 약재는 따로 봉투에 담습니다. 사인 그리고 다음에 들어갈 약재는 가루성 약재인데요. 속에 쌓인 열을 좀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가루성 약재라서 다시 한번 보자기에 싸서, 그러니까 이중 포장을 해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실제로 뿌리기만 해도 가루가 엄청 날려요. 이런 가루성 약재들을 따로 이중 포장해야 한다라는 거는 원내에서 직접 탕전을 하는 한의사가 아니면 모르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교과서에도 실려있지 않기 때문에 한의사가 되고 나서 실전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지혜입니다. 탕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탕전기에 놓고 원장이 직접 탕전을 관리하는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약의 퀄리티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콜린성 두드러기란 자율신경계의 이상으로 인해서 외부의 온도에 우리 몸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해서 생기는 두드러기입니다. 더운 날 조금만 땀을 흘려도 가렵고 땀띠 나듯이 붉게 올라오면서 두드러기가 생기는 것이 콜린성 두드러기고, 콜린성 두드러기랑 비슷한 이치로 추위에 노출되어서 생기는 걸 이제 한랭 두드러기라고 합니다. 이 환자분은 피부과에서 이제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진단을 받아왔지만 증상으로 봤을 때는 한랭 두드러기 환자셨고요. 그래서 추운 환경에 나가게 되면은 피부가 따갑고 붉게 올라오면서 두드러기가 나고 몹시 가려워서 참지를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환자분이셨습니다. 피부 질환이 생겼을 때 피부과에 가는 게 1차적인 대응이고요. 병의 치료는 의사가 일방적으로 환자를 이제 케어한다든지 치료를 해서 낫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의사와의 이제 상호 교류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치료 방향을 제시하고 나은 치료책을 이제 전달을 해주는 게 의사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환자 수능도의 측면도 고려를 했을 때 피부과에 먼저 가셔서 진단이나 약을 처방을 받고, 그렇게 해도 후전이 없는 경우에 이제 한의원에 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환자 경우에도 피부과에 가셔서 항히스타민제를 처방을 받아서 약을 복용하시다가 호전이 없으셔서 저희 한의원에 오신 케이스입니다.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비염이나 두드러기 질환에 많이 처방을 하게 되는데, 비만세포에서 분비되는 히스타민을 억제함으로써 가려움증이나 혈관의 확장을 막아주는 게 항히스타민제의 효과입니다. 일시적인 증상 완화는 되지만 근본적인 원인 제거는 되지 않습니다. 증상이 가볍다면 그냥 히스타민제를 가끔 복용하면서 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항히스타민제를 먹어도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 것 같다, 내가 체질을 좀 개선을 해야겠다 라고 오시는 환자분이 많고, 지금 말씀드리는 환자 또한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한약 같은 경우에는 체질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올려주는 방향으로 이제 약을 처방을 하게 됩니다. 한의학에서 보는 한랭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원인은 속에 있는 열이 체표에 너무 차가운 한기 때문에 그 열이 바깥으로 방출이 되지 않아서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속에 있는 열이 밖으로 방출될 수 있도록 땀을 가볍게 내주고 체표와 속의 상하 소통을 도와주는 약을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환자는 배에 가스도 많이 차고 변이 무른 증상이 있었습니다.
장이 약하면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 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기도 쉽고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고 체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면역력의 가장 근본은 이 장이라고 보고, 장을 치료해주는 약과 옹기가 이제 체표로 잘 전달될 수 있게끔 해주는 처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녹용은 면역력을 증진시켜주고 우리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기 때문에 혈냉성 두드러기에 아주 좋은 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활랭 두드러기가 생긴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저희 한의원에 방문을 해주셨고 2달 정도 치료 계획을 잡고 환자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달은 속에서부터 천천히 옹기를 쌓아 올려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땀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상태고요. 그리고 이 환자분이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고 몸에 면역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활랭 두드러기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두드러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달은 활랭성 두드러기에 한 달은 소화기를 건강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약을 지어드리겠다 해서 총 2달 치료 계획을 짜고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이 환자의 경과는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올릴 테니까 후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의원 네이버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새 날이 많이 추운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 가득한 새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